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현대의 난치병이라고 불리는 아토피,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 아토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는 6세 이하 소아 환자에게 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성인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던데요. 다른 계절보다 유독 겨울에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는 보통 건조할 때 가장 심하게 악화되는데요. 사무실이나 가정 등 밀폐된 환경에서 과도하게 높은 온도로 난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 중에 습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에게는 피부 갈라짐 증상이 또 심해질 수도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2011년 자료를 보니까 아토피 환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반 이상이 소아 환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증가하는 것이 큰 이유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산업화로 인한 매연 등 환경공해, 그리고 식품 첨가물 사용이 증가하는 것, 또 서구식 주거 형태로 인한 카펫이나 침대, 소파의 사용이 증가되는 것, 또 실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진먼지, 진드기 등의 원인 물질 증가가 원인입니다. 또 이 밖에도 실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런 동물 털 같은 물질에 노출되는 것 또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한 현대 난치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것이었군요. 네.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아토피를 알았으면 또 그중 이제 자식들, 자녀들 사이에서도 아토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가족력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아토피 피부 환자들이 이렇게 가족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 서울병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기가 1세가 되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비율을 보면 부모 모두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던 경우에는 41.7%, 네. 엄마만 앓았던 경우에는 30%, 아빠만 앓았던 경우에는 22.2%, 또 부모 모두가 알레르기가 없었던 경우는 14.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벤젠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아토피 증상은 더 악화되거나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도시일수록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유병률이 높은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토피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전형적인 증상이 가려움증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려워서 계속 긁다 보면 피까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가려움증과 또 피부 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피부 건조증은 이제 건조증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특히 낮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가렵다가 대개 초저녁이나 한밤중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려워서 긁게 되면 이런 특징적인 습진성 피부 병변이 생기는데 이것은 염증이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하게 돼서 이 지금 심해진 부분은 더 가렵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긁게 돼서 점점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토피 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내복을 입는 게 도움이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 온도는 한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내복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사람의 피부는 항상 수분을 외부로 발산해서 피부 주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내복을 입으면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내복과 피부 사이에 머물러서 체온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분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아토피 환자들은 내복을 구입할 때에는 합성 섬유보다는 순면 소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한데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가능한 자주 바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목욕물은 미지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더 가려워질 수가 있고 또 때를 밀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가렵고 건조해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물기를 닦을 때는 부드럽게 눌러서 말리는 게 좋겠고요. 목욕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바셀린이나 오일 또 크림 정도를 발라서 수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누는 사용해도 되지만 약한 중성 비누를 골라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목욕할 때 비누기를 충분히 제거해야지 자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피부에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럼 또 아토피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이유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유식을 하더라도 달걀이나 우유, 땅콩 등의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맵거나 짜거나 달지 않게 음식을 만들도록 하고요. 또 아토피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달걀, 우유, 땅콩이 아토피에 안 좋다는 건 오늘 또 처음 알게 됐네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얼마 전 아토피 피부염에 걸린 딸을 치료하던 엄마가 증상이 악화되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무식함 때문에 딸이 쿠싱 증후군에 걸렸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민간요법이나 잘못된 상식으로 아토피를 치료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아래 바람직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